안녕하세요. 연애 작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에 나만의 이야기 에세이 쓰기를 강연을 맡은 작가인데요. 먼저 저희가 학습 목표를 한번 볼까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대면 만남이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온라인을 통해서 강연을 하다 보니까 온라인을 통해서도 충분히 글쓰기가 가능하다는 것들을 알아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삶의 소소한 이야기를 그리고 소소한 에세이 쓰기를 통해서 나누는 삶은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 그리고 휴식의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삶이 치유와 회복 그리고 휴식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작가라고 하면 보통 신춘문예 당선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글쓰기를 무척 어렵게 느끼고 작가 등단에 대해서 너무 멀게만 느껴지는 게 사실인데요. 이런 글쓰기 문화 속에서 일기를 쓰듯이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쉽고 편하게 쓰는 글쓰기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 글쓰기를 진행할 연애 작가 저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는 2013년 개인 전시회를 시작으로 작가에 데뷔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그대가 내게 오던 날, 그리고 2013년이었고요. 2015년 두 번째 시선, 이렇게 두 가지 전시회를 시작했습니다. 출간은 그대가 내게 오던 날이라는 2015년에 독립출판을 통해서 먼저 출간을 하게 되었고요. 저는 신춘문예나 아니면 큰 시상식에서 상을 받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꾸준히 글쓰기를 통해서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이렇게 신춘문예나 높은 작가의 문터울을 넘어서 편하게 글쓰기 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2018년에는 마음지기 출판사를 통해서 너는 거기 나는 여기라는 책을 출간하게 되었고요. 작년 코로나19 시절에 나는 매일 살생부를 기록한다. 그리고 올해 피해 복수라는 단편 소설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책들이 신춘문예 당선이 된 것도 아니고 대형 출판사에 그런 큰 상을 받은 건 아니지만 꾸준한 글쓰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받고 있고 또 나름 저를 지지해주는 팬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 밖에 저는 소책자 출간도 몇 건 했는데요. 책방 마니아의 독립출판 컬렉션 1편도 출간을 했고요. 그리고 우울할 땐 푸딩클럽이라는 브런치 매거진에도 글을 싣고 있습니다. 제 작품 소개를 잠깐 해드릴게요. 첫 번째 보이는 PPT에 보이는 그대가 내게 오던 날, 두 번째 시선이 제가 처음으로 책을 출간한 독립출판으로 출간한 두 권의 책이고요. 가운데 있는 너는 거기 나는 여기가 기획출판으로 출판사와 계약을 통해서 출간한 포토 에세이입니다. 그리고 나는 매일 살생부를 기록한다와 피해 복수가 되겠습니다. 제 광고를 너무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도 꾸준한 글쓰기를 통하여 많은 원고를 모아놓고 그리고 이렇게 작품 활동을 꾸준히 하다 보면 출간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어요. 코로나19 시간에 저는 집에서 외출도 하지 않고 원고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론 단편 소설이긴 하지만 짧은 책의 소설을 두 권이나 출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목과 달리 매우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처음에 살생부, 피해 복수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엄청 무서운 막 이런 소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글을 잘 못 씁니다. 저는 따뜻하고 행복한 글을 쓰는 게 저의 목표거든요. 그래서 소설도 제목과 달리 매우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혹시 기회가 되면 제 책들을 많이 검색해 주시고 또 기회가 되면 서점에서 구입도 해주시고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은 출판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제가 강연을 해드릴게요. 출판의 종류는 첫 번째로 기획출판, 그리고 반기획출판, 자비출판, 독립출판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봤거든요. 첫 번째 기획출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기획 출판이라고 하면 보통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모든 출판의 그런 과정을 아마 떠올리실 것 같아요. 출판사에서 미리 기획하여 작가를 섭외하고 기획에 맞는 작품을 써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출판사에서 모든 기획, 편집, 인쇄, 홍보, 유통까지 맡아서 하는 거죠. 모든 글 쓰는 사람들의 꿈이고 로망일 것 같아요. 출판사에서 작가님, 저희가 이번에 이런 책을 내고 싶은데 작가님 이런 글을 한번 써주시겠어요? 언제까지 원고를 주셔야 되냐면 작가님 쓰고 싶으실 때까지 편하게 쓰셔서 아무 때나 넘겨주시면 됩니다. 아마 이런 제안을 받는 것이 모든 작가들의 꿈인 것 같아요. 여기 공주에는 유명한 나태주 작가님이 계시잖아요. 나태주 작가님이 작년인가 이렇게 대전에 오셔서 강연을 할 때 한 해 동안 엄청 많은 책을 출간을 계약을 했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6권인가 이렇게 계약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출판사에서도 인정하고 많은 국민들이 사랑하는 작가분이기 때문에 출판사에서도 작가분한테 원고를 쓰는 기간들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나태주 작가님한테 계약을 따내는 것 자체가 아마 출판사에서는 영광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작가들이 그런 작가의 반열에 오르길 원하겠죠. 그래서 기획 출판을 통해서 탄탄한 출판사와 작가가 계약을 통해서 1년이고 2년이고 기다려주면서 원고를 잘 다듬어서 출판을 하는 것. 모든 작가들의 로망이고 꿈이고, 그리고 출판사에서도 그렇게 기획 출판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작가들을 찾고 발굴하고 있습니다. 기획 출판의 예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혹시 여기에 있는 책들을 읽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대표적인 기획 출판의 예를 한번 제가 가져와 봤거든요. 요즘에 아무튼 시리즈라는 책이 있습니다. 3군데 출판사에서 이렇게 시리즈를 내고 있는데요. 아무튼 여름, 아무튼 술, 아무튼 떡볶이, 아무튼 스웨터, 아무튼 언니 이렇게 시리즈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미리 좀 능력 있는 작가들이나 인지도가 있는 작가들한테 출판사에서 연락을 해서 작가님 뭘 좋아하세요? 작가님 뭐 떡볶이 좋아하시나요? 그럼 작가님 아무튼 떡볶이 쓸 거예요. 이렇게 계약을 해서 이 작가분이 글을 쓸 동안 기다려준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아무튼 떡볶이 이 요조 작가분의 책을 읽어보면 그 이야기가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요조 작가분은 워낙 유명한 분이니까 출판사에서도 요조 작가님의 책을 출간하기를 원하겠죠. 하지만 요조 작가님이 글을 뭐 하루아침에 우리가 써내는 건 아니잖아요. 출판사에서 작가님 아무튼 떡볶이 써주세요 했는데 글이 안 써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작가분이 떡볶이집을 돌아다니면서 떡볶이도 먹어보고 또 떡볶이와 관련된 추억을 만들기에 그 기간 동안 또 이렇게 관련된 추억을 쌓는 거예요. 그 시간들이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지만 보통 제가 한번 출판사하고 계약을 해보니까 2년 이내에 원고를 꼭 낼 수 있도록 출판사에서는 이렇게 독려를 합니다. 하지만 보통 작가들은 기획 출판이 아닌 경우 보통 자기의 원고를 쓰고 있는 상태에서 출판사와 계약을 하기 때문에 2년이라는 시간보다 더 짧게 원고를 마무리를 해서 출판사에 제출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너는 거기 나는 여기 이 책을 출간할 때 미리 원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출판사에서 계약서에는 작가님 2년 안에 원고를 만들어 주세요라고 했지만 저는 뭐 1개월 안에 다 원고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동안 글을 계속 써왔기 때문에 다듬는 시간만 필요했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지금 계속 글을 쓰고 있거나 앞으로 글을 쓰고 싶거나 또 내 이름을 가지고 책을 내고 싶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포기하시지 마시고 계속 글을 써놓고 원고를 모아놓는 작업이 무척 필요합니다. 제가 강연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것이 책을 출간할 때 보통 우리가 보는 책이 200페이지에서 250페이지 또는 300페이지 분량의 책인데요.
그 정도의 원고에 3배 이상의 분량의 원고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여러분이 출간을 할 때 어려움이 없다라고 제가 많이 강연을 하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나는 한 1년 동안 글을 써왔는데 에세이 형식으로 아니면 뭐 짧은 일기 형식으로 아니면 단상으로 뭐 한 A4로 50장 정도 있어. 이 정도면 출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그거에 더 많은 원고가 있어야 됩니다. 그거에 5배 이상의 원고가 있어야 내가 출판사하고 계약을 할 때 출판사와 나 맞지 않는 원고가 생길 수도 있고요. 막상 여러분이 글을 책으로 만들 때 이상하네. 이 원고는 좀 뭔가 나랑 어울리지 않네? 아니면 처음에는 되게 좋았는데 막상 책으로 출간하려고 하면 이 원고는 마음에 들지 않아 하면서 빼지는 원고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글의 문맥상, 흐름상, 그리고 스토리의 그런 흐름상 이것들이 연결되지 않는 또 이야기들이 있어요. 나는 그냥 비 오는 날과 관련돼서 뭐 감성적이 되어서 글을 썼는데 그것들이 전혀 생뚱맞는 이런 맞지 않는 코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원고들을 또 빼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만약에 여러분이 독립출판이든 자비출판이든 기획출판이든 아니면 출판사와 계약을 통해서 책을 출간하게 되더라도 꼭 많은 분량의 원고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도 또 어떤 책을 출간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매일 꾸준히 쓰고 있고요. 많은 원고들을 모아놓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저의 자산이 되고 여러분들의 자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기획출판의 대표적인 예, 아무튼 시리즈 이런 것들이 있죠. 기회가 되면 이 책들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재밌는 책들이 참 많거든요. 출판의 종류 2번째에는 반기획출판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아까 기획출판이라고 하면 다시 모든 것들을 출판사에서 기획하고 편집하고 인쇄하고 홍보하고 유통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반기획 출판이라고 하면 그거의 정말 절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선 출판사가 작가를 찾는 것보다 작가가 나와 맞는 출판사를 찾아서 원고 투고를 하는 경우가 되겠죠. 보통 대부분의 작가들이 또 그렇게 하고 좋은 출판사에서도 그런 원고 투고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작가들을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출판사에서도 그리고 유명한 작가들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써낼 수 있는 작품도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만의 책을 내는 것들이 아니라 출판사의 목표는 아직 신인 작가들 그리고 좋은 글들을 발굴해내는 것들이 또 목표가 되겠죠. 그래서 작가의 원고 투고와 좋은 작품을 발굴하게 되면 작가와 협의하에 원고에 대한 수정 그리고 보완, 출판사에서 편집, 인쇄, 홍보, 유통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것들을 좀 반기획 출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아까 기획 출판, 완전한 기획 출판은 출판사에서 작가한테 직접 작가님 이런 책을 써주세요 라고 말씀하는 거고, 반기획 출판이라고 하면 작가가 먼저 원고를 썼어요. 에세이를 썼어요. 나의 일상을 썼어요. 나의 뭐 병상일지를 썼어요. 아니면 나의 뭐 연애 일기를 썼어요. 이 이야기들을 모아서 출판사에다 투고를 합니다. 출판사에서 읽어보고 이분의 이 병상일지가 되게 좋은 내용이네, 감동적이네. 그러면 이 작가분한테 연락을 해서 하지만 저희 출판사하고는 이런 부분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작가님 이런 부분 좀 수정할 수 있을까요?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럼 작가가 얼마든지 수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 안 돼요. 제 글 절대 수정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출간 안 해주실 거면 전 출간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작가들도 대부분 없어요. 물론 유명한 작가분들도 그렇게까지 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 공주에 계신 분들이 수업을 들을 수 있으니까 나태주 작가분의 예를 하나 더 들어드리면 지난번에 강연 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미국 이렇게 미국으로 영어 원서로 출간을 하게 되었는데 너도 그렇다. 이 부분 예를 들어서 작가님의 그 책을 영어로 출간을 할 때 번역을 이렇게 하지 않고 소리법으로 꼭 표기를 하게 해달라고 그거를 작가분이 요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도 그렇다. 영어 발음 기호로 이렇게 소리 나게끔 이렇게 표기를 해달라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는 작가가 권위 있는 작가나 능력 있는 작가나 아니면 좀
이렇게 유명한 작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출판사에다가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작가님의 자부심이었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나태주 작가님이 한글을 통해서 외국인들에게 주기 위해서 이거를 영어로 번역된 것보다는 소리 나는 대로 표기를 해서 사람들이 한국어를 이해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 그 정도의 힘을 실기 위해서 아마 출판사에다 요구를 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되게 멋진 작가만의 프라이드죠. 그런 것들은 오히려 고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출판사에서 이 부분은 저희와 좀 맞지 않는데 작가님 좀 수정을 해주세요 하는데 고집을 부리고 안 돼요. 저는 이거 수정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실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가들도 출판사와 많은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이 책들을 더 예쁘고 정제된 글로 그리고 가독성이 있는 글로 출간을 할 건가 고민을 하고 같이 수정하고 보완하는 작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 반기획 출판이 참 좋은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출판사와 작가가 서로 협의하에 같이 원고들을 수정해 가는 거니까. 그리고 역시 출판사에서 편집, 인쇄, 홍보, 유통까지 다 맡아주고 있습니다. 제가 출간한 너는 거기, 나는 여기 같은 그 책이 반기획 출판에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먼저 원고를 만들어 놓고 출판사에 투고를 해서 출판사 편집장님이 읽어보시고 작가님 저희하고 가치관이 맞네요. 저희 비록 작은 출판사이긴 하지만 작가님 저희랑 생각이 같네요. 그리고 글 내용도 저희 출판사하고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계약을 하게 됐어요. 하지만 원고 책을 최종 출간하기까지 정말 많은 수정의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럴 때 이제 편집장님하고 저는 이거 넣고 싶은데요 했더니 편집장님이 작가님 이 글은 좀 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해서 뺀 이렇게 원고도 있거든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책이 반기획 출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출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요즘은 출판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글을 쓰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나만의 책을 또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독립출판과 자비출판에 대해서 많이 헷갈려 하세요. 제가 이번 강연을 통해서 자비출판과 독립출판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확실히 알려드릴 건데 먼저 자비출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자비출판은 기존에 여러분들이 그냥 내 돈 내서 책을 만든다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긴 해요. 작가의 원고 투고를 우선 해야 되지만 모든 편집, 그 다음에 디자인, 인쇄, 홍보, 유통비를 작가한테 돈을 받아서 진행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전문가들이 그래도 붙어요. 편집 디자이너, 그 다음에 인쇄, 이 모든 것에 전문가들이 붙어서 출판 비용만 작가에게 받아서 출간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자비 출판이라고 해서 모든 출판사에서 내가 쓰고 싶은 모든 자비 원고를 내 돈으로 만들기 때문에 출간해 주세요 한다고 해서 출간해 주지 않습니다. 그 자비 출판을 해주는 출판사들도 프라이드가 있고 자신들만의 색깔이 있고 그리고 자신들이 출간하고 싶어하는 책들의 색깔이 있어요. 그래서 자비 출판을 원한다고 하더라도 나와 맞는 출판사를 찾는 것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대형 출판사만 찾지 마시고 나와 맞는 내가 재밌게 읽었던 그리고 내가 관심 있게 읽었던 책들의 출판사들을 한번 보세요. 책 뒷면에 이렇게 보면 출판사가 나와 있거든요. 그곳에 이제 원고 투고를 받습니다라는 메일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형 출판사뿐만 아니라 엄청 많은 출판사들이 대한민국에 있어요. 그래서 작은 출판사들에서도 작가들을 찾고 있거든요. 작은 출판사에서도 좋은 작가를 만들어서 책들이 잘 팔려서 출판사가 성장하길 바라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연예 기획사하고 비슷한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대형 기획사에 들어가면 훌륭한 편집 디자이너가 있고 표지 디자이너가 있고 인쇄도 많이 해줄 테고 홍보도 물론 유통 같은 것도 잘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겠지만
조그마한 출판사에서도 얼마든지 훌륭한 작가를 키워낼 수 있거든요. 여러분하고 결이 맞는, 그리고 나 자신과 색깔이 비슷한, 가치관이 맞는 그런 출판사를 찾는 게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비출판은 말 그대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작가에게 돈을 받아서 이 모든 것들을 출간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자비출판이라고 해서 모든 책이 출간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내가 글을 그냥 대충 썼어요. 내 돈 내고 출간하는 건데 돈 줄게, 출간해줘, 이렇게 한다고 해서 출간해주지 않아요. 제가 출간했던 그 너는 거기 나는 여기 출판사 편집장님이 저한테 그런 고민을 토로하셨어요. 출판사가 소형 출판사이기 때문에 이런 자비 출판 같은 경우를 하게 되면 돈이 돼요. 출판사에서.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유명 강사분이거나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대형교회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 책을 출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홍보를 하지 않아도 벌써 많은 그 팬들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비 출판을 하면 10,000권 이렇게 팔리는 거는 당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출판사에서 나하고 결이 맞지 않으면 10,000권이 뭐 이렇게 팔린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돈을 준다고 해도 저희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거절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저랑 출간했던 출판사 편집장님도 그 제의를 받으셨대요.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우리 출판사에 이 책을 출간을 해주는 거는 우리 출판사에 뭔가 결이 맞지 않고, 나중에 내가 이 출판사를 키웠을 때 이 출판사에서 이런 책도 출간했네? 전혀 생뚱맞네? 이렇게 될까봐 자기만의 그런 결이 있고 가치관이 있는 출판사에서는 아무리 돈을 준다고 해도 또 자비 출판을 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맞는 출판사를 찾는 게 무척 중요해요. 여러분도 책 읽어보시면서 뒤에 있는 조그마한 출판사들한테 관심을 가지시고 나와 맞는 출판사들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랄게요. 마지막으로 4번째, 독립출판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요즘 가장 이슈로 떠오르는 출판인 것 같아요. 독립출판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좀 수요가 많은 서울, 경기도 지역 분들에게 독립출판에 대해서 아세요? 독립서점에 대해서 아세요? 동네 책방에 가보셨어요? 라고 질문을 하면 10명 중에 9명은 다 경험이 있으시고 잘 알고 계시고 동네 서점 그리고 독립출판 서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세요. 근데 좀 이렇게 작은 도시, 저는 대전에서 살고 있는데 대전에서 강연을 할 때만 해도 10분 중에 독립출판에 대해서 아세요? 아니면 독립서점에 대해서 아세요? 동네 책방을 방문해 보셨나요? 라고 질문을 하면 10명 중에 한 6명 또는 5명 정도 독립출판에 대해 알고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독립출판은 지금 가장 크게 떠오르는 출판 그런 시스템인데요. 제가 독립출판으로 이렇게 출간을 한 지 벌써 8년이 되어 가는데 그때 한 10년 정도 처음 독립출판이 생겨난 것 같아요. 서울에 스토리지 앤 필름이라는 가장 유명한 동네 서점이 있죠. 그 동네 책방을 교점으로 해서 많은 독립출판 작가들이 탄생이 되었고 거기서 파생되어서 또 많은 책방들이 생겨났어요. 지금은 전국에 수천 개 정도의 동네 책방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50여 개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전국에. 그래서 제가 처음 독립출판을 하고 50여 개의 책방에 입고를 할 수 있었어요. 전국에 다 할 수 있었어요. 그때는 몇 군데 되지 않았기 때문에 책방 사장님들도 독립출판 작가가 귀해서 독립출판 작가가 출간한 책을 찾기도 어려웠기 때문에 입고를 한다고 하면 너무 흔쾌히 받아주셨는데, 지금은 너무 많은 작가들과 너무 많은 서점들이 생겨서 이제는 독립출판 서점 사장님들도 작가들을 가려가면서 입고를 받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독립출판이 뭔지 여러분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독립출판은 기획하고 원고를 작성하고 출판 등록,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책이라고 하면 뒤에 바코드가 있죠. ISBN이라는 코드가 아마 있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 코드가 박힌 책을 내 이름으로 내는 것을 원하고 있어요. 바로 그 출판 등록 때문에 사람들이 출판 등록이 되면 이 서지 정보가
국회 도서관에 등록이 되기 때문에 나의 출판 저작권 이런 것들이 보호가 받겠죠. 그래서 이런 출판 등록까지 ISBN이라고 부르는 바코드 모양의 이 출판 등록을 하는 게 가장 어렵게 느껴지기도 해요.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혼자서 하는 겁니다. 편집도 혼자 하고요. 디자인, 그 다음에 교정. 제가 책을 만들어 보니까 디자인이나 출판 등록보다 교정 교열이 가장 어렵더라고요. 저는 문학을 전공을 했지만 문학을 전공을 했다고 해서 띄어쓰기나 맞춤법이나 아니면 주어 서술어 뭐 이런 윤문을 하는 데 있어서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작가들이 아마 다 그럴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작가분들도 어느 정도의 원고가 완성된 원고가 있으면 그거를 전문적으로 교정해주고 교열해주고 또 윤문해주는 이런 분들이 출판사에서 다 붙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4-5명이 붙어서 같이 교정을 합니다. 저도 독립출판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이 교정 교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객관적으로 좀 바라보는 글이나 책을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안목도 키워진 것 같아요. 교정 교열을 하면서. 그리고 인쇄도 직접 인쇄소에 찾아가서 내가 나와 맞는 또 인쇄소를 찾고 몇 부를 할 건지 색깔을 컬러를 넣을 건지 흑백을 할 건지 뭐 이런 것까지도 다 자기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홍보도 합니다. 홍보는 어렵죠. 홍보가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독립출판을 하는 작가들이나 서점 같은 경우에는 SNS를 꼭 많이 하더라고요.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책이 출간되었다고 홍보를 하지만 SNS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데에도 많은 제약이 있고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유통도 해야 됩니다. 유통이라고 하면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 서점에 내 책을 입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공주지역 책방에 직접 온 적도 있어요. 제 책을 들고 서점에 가서 제가 이렇게 이번에 이런 책을 출간한 작가인데요. 제 소개를 하고 그다음에 그 전에 미리 입고서를 메일을 통해서 책방들한테 입고서를 보내요. 그래서 이렇게 서지 정보를 보내서 이번에 이런 책을 출간한 독립출판 작가입니다. 책방과 저의 책이 결이 맞는다면 입고를 이렇게 부탁드려요 라고 메일을 먼저 보내면 그 입고 메일을 보고서 서점에서도 답변을 줍니다. 물론 답변을 안 주는 서점도 있는데 그거는 오해예요. 서점지기들이 무척 바빠요. 그래서 왜 나를 무시하지? 내 메일을 받고 답을 안 주네? 이 서점 뭐야 기분 나빠 이렇게 하는데 물론 그분들도 너무 바쁘기 때문에 모든 작가들의 메일에 이 답변을 다 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또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서로 오해가 쌓이기도 하는데 제가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작가와 서점지기들 간에 이런 오해가 있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분들도 막 무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무 바쁘다 보니까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러면 그때 다시 한번 메일을 보내주시면 돼요. 한 달이 지났는데 답 메일이 없어서 다시 보냅니다. 혹시 바쁘시겠지만 제 책 한번 다시 한번 봐주시고 답변이라도 주세요 하면 서점지기도 친절하게 아마 답변을 주실 거예요. 그분들도 미안해하고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하는 작업입니다. 전문가가 아니므로 많은 시간과 정보와 그리고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독립출판 한다는 것 자체가 무척 어렵지만 이런 노력을 다 들여서 나만의 책을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나만의 디자인을 그리고 내가 나와 맞는 인쇄소를 찾아서 내가 직접 하나하나 다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애정이 가요. 그래서 더 그냥 기획 출판이나 반기획 출판이나 자비 출판을 통해서 출간한 것보다 독립 출판을 통해서 출간한 책 같은 경우는 정말 자식 같은 느낌도 들고 모든 책이 다 그러겠지만 그리고 실수가 참 많아요. 당연히 오타 나오고요. 그리고 디자인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되게 어설퍼요. 하지만 그게 독립출판의 매력이거든요. 그리고 뭐 글자 폰트 같은 것도 뭐 무료에서 쓸 수 있는 한에서 보통 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처음 디자인 하시는 분은 책의 크기 글자 크기 이런 것도 다 선정을 자기가 혼자 전문가가 아니라 자기가 선택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다양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특이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작가의 모든 개성이 다 드러나는 게 독립출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고 싶은 어떤 형태, 모양,
상관이 없어요. 원고도 상관없어요. 아까 자비출판도 내가 쓰고 싶은 책 내 돈 들여서 쓰면 되지라고 하지만 독립출판은 그것도 그냥 하시면 돼요. 좀 오타 나더라도 그림도 정말 저도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그림 그리라고 하면 졸라맨으로밖에 못 그리거든요. 이렇게 동그랗게 있고 팔다리 얇게 있는 거. 그런데 정말 그렇게 그림 그리시는 분들도 독립출판에서 합니다. 자기가 자기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만화로, 네컷 만화로 또는 자기 글에 정말 그림을 못 그렸지만 뭐 크레파스로 정말 초등학교 실력의 그림 정도로 이렇게 그림을 넣기도 하고 나의 손글씨를 넣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작가의 모든 독창적인 자유로운 독창적인 그리고 개성적인 이런 모습들이 작품에 녹여나는 게 바로 독립출판이에요. 그래서 독립출판이 참 매력적이거든요. 제가 또 다양한 독립출판물들을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렇게 독립출판을 하다 보면 이 책이 되게 유명해져서 많이 판매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탄탄한 출판사에서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작가님, 이렇게 독립출판으로 이 책이 출간돼서 많은 독자들한테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 출판사하고 새롭게 한번 다시 책을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라고 제안이 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출간된 책들이 되게 많아요. 베스트셀러 이 책 다 아실 것 같은데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이 책 누구나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안 읽어보셨더라도 들어보셨죠? 이 책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독립출판으로 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너무 잘 팔리고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으니까 이렇게 이제 기획출판으로 출간이 된 거겠죠. 아주 성공한 예예요. 그리고 제 책이네요. 너는 거기 나는 여기. 이 책도 처음에 저도 독립출판으로 했던 그 내용들을 같이 모아서 또 이렇게 출간을 했고요. 저 청소일 하는데요. 이 책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독립출판으로 이렇게 나왔다가 다시 기획출판으로 해서 잘 팔리고 있는 유명한 책이 되었습니다. 아마 보셨을 것 같아요.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이 책이 가장 대표적인 책인 것 같아요. 이 책은 처음에 독립출판으로 출간됐는데 이제는 그 독립출판 원고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독립출판으로 출간됐던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이 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 리미티드 한정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중에 이분이 이렇게 유명해졌으니까 그 책을 소장하시고 계신 분들은 나중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다양한 독립출판물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시집 먼저 소개해드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목들이 조금 다양해요. 기존 출판에서 이렇게 할 수 없는 것들을 독립출판에서는 시도를 하다 보니까 시다발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언어적으로 좀 이렇게 욕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읽는 그죠? 나태주 시인 하는 것처럼 그 시다발이라는 뜻의 시집이에요. 참 재밌게 발상이 있죠. 그리고 바라하다. 바라한다예요. 바라한다. 이걸 좀 붙여서 읽으면 조금 뭔가 뉘앙스가 이상하지만 한자 띄어서 읽으면 우리가 꽃씨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집을 썼던 작가가 저랑도 잘 아는 작가인데 이분이 이제 꽃이 피려면 자라려면 씨가 발화가 돼야 이렇게 씨가 나와서 그죠? 그래서 이렇게 썼고요. 이런 10년 하면은 여기 자세히 보면 2010년에서 2019년까지 10년 동안의 자기의 그 일상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좀 이 뉘앙스들이 조금 여러분들이 좀 낯설게 느낄 수도 있지만 독특하고 재밌고 그리고 정말 독립출판에서 이렇게 작가들이 자신의 개성이 참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년 동안 정말 나 이런 10년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10년 동안 정말 백수로 살았나? 나 어떻게 살았지? 하는 이야기들. 그 다음에 30대 백수 쓰레기의 일기. 이 책도 엄청 유명한 책이거든요. 김봉철 작가분의 책인데 아마 검색하시면 다 나올 거예요. 무척 유명한 책에 이 책도 기획출판으로 또 이렇게 출간이 돼서 좋은 출판사하고 만나서 또 출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독립출판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좀 백수 라이프 이런 거, 그 다음에 좀 실직, 그 다음에 뭐 사표 내고 회사 나온 이야기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쓰시더라고요.
회사 다니면서 많이 힘드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좀 쉬는 시간에 글도 쓰고 자신만의 좀 힐링 시간을 갖는 것 같아요. 우리 이 강연을 듣는 분들도 이렇게 글쓰기를 통해서 힐링을 하고 싶고 치유를 하고 싶어서 글쓰기 강연을 듣는 거잖아요. 아마 이런 독립출판이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독립출판은 도감도 있어요. 가지가지 도감이라고 해서 이 도감 같은 경우는 비무장지대에 사는 동물들을 이렇게 생태 연구를 해서 거기에 사는 동물들에 대해서 정말 이 작가분들이 탐방을 하고 해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세렝게티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작가가 서울대 동물원에 가서 갇혀있던 어릴 시절에 동물원에 가서 봤던 그 동물들의 모습을 보고 너무 안타까웠대요. 그래서 이제 그 동물에 대한 이런 동물원에 갇혀 있는 동물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쓴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물론 기존 출판으로 출간이 되어도 손색이 없는 책들이지만 작가들이 자기의 개성을 더 두드러지게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독립출판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저랑 친한 이 지구불시착 사장님이 쓴 책 같은 경우는 인쇄가 귀찮아서 하나뿐인 그림책이 있어요. 이 책 정말 한 권밖에 없어요. 직접 손으로 다 만드는 책입니다. 직접 다 손으로 그림 그리고 몇 페이지 되지 않지만 책방을 운영하면서 이렇게 그 인쇄가 정말 귀찮아서 이 책 한 권씩 만들어 놓고 책방에 팔아요. 근데도 잘 팔려요. 그래서 이 책은 정말 소장가치 100%, 딱 한 권밖에 없습니다. 매일매일 틀려져요. 이분이 그날에 따라서 글씨체도 틀려지고 그림체도 틀려지고 내용도 틀려지기 때문에 되게 소장 가치가 있는 독립출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독립출판은 만화책도 있고요. 동화책도 있어요. 오늘 첫 번째 강의에서 제가 4가지 출판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기획출판, 반기획출판, 자비출판, 독립출판, 이렇게 4가지 출판 문화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